일단 그 현장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지난 부산 대구 집회에 이어서 어제도 연단에 올라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놀랍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비상계엄은 곧 계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기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전한길이가 대통령이라 했때도 무조건 비상기업을 선포했을 것이고, 윤석열! 자, 일단 전한길 씨는 어제요 1시간 넘게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께서는 보시기에 저 상황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먼저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모였다고 봅니다. 그게 전국에서 모였든 아니면 광주에 있는 분들이 모였든 절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게 탄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길,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데 탄핵을 통해서 또 다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리더십이 바뀐다는 거, 본인들의 뽑은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한길 씨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29번의 탄핵 그리고 30번째 탄핵도 운운하는 이 민주당의 그 오만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었으면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탄핵이 아니라요.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수없는 탄핵이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헌문란과 같이 국가기관, 대한민국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 제공을 과연 누군가 했을까? 그거에 대해 봤을 때 결국은 민주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줄탄핵과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끌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목도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겠다. 그런 어떤 절실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1시간 이상 한 그 연설에서 전한길 씨는 또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더 언급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을 만들려는 권력 용식밖에 없는 당이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의 발언은 일정 부분요 이 보수층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국민의힘은 저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국민의힘도 우리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도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 예산 문제 하죠. 올해 예산이 677조였습니다. 거기서 4조 원, 1%도 되지 않는 4조 원을 깎아서 673조는 그대로 통과시켜줬습니다. 국가가 마비될 정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전한길 씨는 계속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기각하지 않으면 반역자라든지 을사오적이라든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자꾸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유발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 동안 정치가 사라졌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정치 실종의 원인이 민주당 때문인가? 아니죠. 김건희 여사 때문인 겁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모든 의혹들을 덮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하고 온갖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하게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인데 예. 자꾸 이것이 알겠습니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탓이나 부당한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반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지금 집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전환기 씨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은 노사모 출신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지 않고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민주당이 어떠한 폭주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눈을 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타 강사로서 많은 팬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지금 전환기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과격한 목소리를 오히려 민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것이 국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예. 지금 최근의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를 정말로 목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그 저 현장에서는요, 이 전환길 씨에 맞서서 이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입니다. 황현필 씨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광주에서 열린 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황현필 씨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전환길 씨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12.3 윤석열 계엄은 12.12 쿠데타하고 쌍둥이 계엄이다. 윤석열을 막아선 것이 광주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은 5.18 민주광장을 절대 당신들에게 열 수 없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황현필 씨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 독일의 나치 추종자들의 집회까지 빗댄 상황인데 저 부분도 상당히 그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발언이 너무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양쪽 모두. 네, 양쪽 네. 모두. 근데 황현필 씨가 늦게 이제 참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황현필 씨 강의는 저도 가끔 봤어요. 네네. 전환기 씨는 저는 요번에 사실 처음 알았고 네. 그런 사람의 존재를 전 처음 알았는데 황현필은 제가 좀 봤었는데 저 얘기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전환기 씨 말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황현필 씨가 저렇게 나치즘, 뭐 홀로코스트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정당하게 주장하면 돼요. 왜 계엄이 부당한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전환기 씨의 말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지 저걸 과도하게 저렇게 하면 똑같이 양 진영 논리로 가버리게 된다고요. 그런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네. 황현필 씨가 전략적으로라도 저렇게 수위 높은 발언은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세요. 전환길 씨의 이 발언 보십시오. 10번의 계몽령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지난번 변론기일 때 대통령 측의 조대현 변호사가 한 얘기였거든요. 네네. 헌재 재판정에서 말이죠. 그게 어떻게 저기 그 흉내를 내가지고 계몽령이란 말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이 민주당의 이 이른바 줄탄핵 몰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른바 줄탄핵 비판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민주당의 행동이 과하다. 예. 근데 그거를 알리려고 계엄을 했다고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정당하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전 살다가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국민들의 이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라는 이런 논리를 막 펴던데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무슨 저기 봉건군주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신민인가요? 백성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디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전환기 명색이 일타강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 저기 젊은 세대들 2030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엄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2030에 대해서 그리고 거리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극우다 아니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사고를 안 한다 계산만 한다 그런 비판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가르치러 드는 거에 대해서 꼰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은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왜 입틀막을 하느냐 이거죠. 민주당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죠. 그렇지만 본인이
광주와 어떻게 보면 호남의 그 아픔을 통해서 이른바 배지 달고 그다음에 시장 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세대를 봤을 때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반대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예 오지 말라고 하고 아예 너희들은 구구라고 하고 심지어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국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프레임 자체가 본인들은 절대선이고 이견을 제시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현필 씨 관련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전쟁 6.25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뭐냐? 반미 의식을, 성숙한 반미 의식을 키우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는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본인도 틀 수 있고 본인도 본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20, 30대가 40, 50대를 보면서 느끼는 그 꼰대, 586 세대에 보는 그 기득권, 본인들은 다 누릴 거 다 누려요.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생각은 패션 좌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위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